예,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7시 찾아뵙는, 오늘은 7시 30분에 찾아뵙는 닥터들의 썰천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칭의외과 전문의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예, 오늘 아주 엄청난 분을 모셨죠, 저희가. 엄청나기도 하고 유명한 분이시죠. 네, 따로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을 모셨습니다. 윤방부 박사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갈수록 젊어지십니까? 원래 유전적으로 잘 타고나가지고. 네네. 그렇구나. 박사님은 뭐 굳이 소개를 드릴 필요가 없지만, 네네. 그래도 형식상 좀 말씀을 드리면, 박사님은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거기서 박사를 하셨고, 미네소타 대학교에 또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하셨습니다. 경력은 뭐 하도 많아서 뭐부터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세브란스 병원에 계시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가정의학을 도입하시고 그 학회를 창설하시고 또 법제도까지도 다 정비를 하신, 그야말로 말하자면 삼파역서부터 하여간 다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정의학과는 다 몸소 다 잉태를 하셔가지고 분만하시고 키우고 다 하셔서 지금도 명예회장으로 계시죠. 네, 명예이사장. 명예이사장으로. 아마 종신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만드셨는데 그럼. 종신직. 그리고 세계 가정의학회 또 부회장으로 또 활약을 하셨고, UN 지정의사로 되어 있는데 전 처음 듣습니다. 그 UN에서 우리나라의 의사 중에서 저 자격을 해가지고 그 3명이 UN에서 인정을 했어요. 이제 지금은 한 분 돌아가는데, 옛날에 그 이윤구 박사라고 심장하는 분, 그다음에 김예회 박사라고 그 내과하신 분, 나 이렇게 3명이 한국에서. 이건 뭐냐면 유엔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우리한테 진단 받고 치료 받아야 유엔에서 전부 다 돈을 대주고 다른 데 가면 자기들이 내야 돼. 그래서 유엔에서 지정한 의사니까 유엔에 관련되는 뭐 모든 기관 이건 다 저희한테 와서 그런 게 바로 유엔 지정 의사입니다. 나는 안 지정 의사라고 지금 지정 의사. 내가 착각했네요. 지정이 된 거군요. 유니세프나 이런 활동을 하셔서 지정 의사를 어디 유엔 기관에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 와서 꼭 제가 사인하는 피지컬 체크 받아야 되고 그런 거죠. 그게 유엔 지정 의사입니다. 유엔 피지션이라고 그러죠. 아무나 주는 게 아닌 그런 거잖아요. 아주 까다로워요. 심사가 아주 까다로워요. 선생님은 또 한국 워킹협회, 걷기협회 회장님이시죠? 제가 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명예회장으로 있습니다. 와. 아주 재밌게 했어요. 워킹협회에서. 또 경력도 경력이시지만 또 수운도 많이 하셨어요. 홍적 근접 훈장을 받으시고 평론가상도 받으시고 또 경영인 대상도 받으시고 올림민족상도 받으시고 뭐 라디오 코리아 오래 일하셨군요. 25주년 기념 감사패도 받으시고 학술상 공로상 우승농서 제가 다 못 썼습니다. 그냥 그 1시간 내내 소개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저서도 물론 이제 가정의학 교과서와 가정의학 언론을 집필하시고 또 대중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 도서도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을 보니까 아주 컬러풀한 커버를 가진 책인데 건강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는 책이 있네요. 꽤 많이 팔렸어요. 저도 디자인이 아주 멋있네요. 책이. 그래서 오늘은 근데 코로나에 관련한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신 거라. 그래서 벌써 뭐 시청자분들 막 기다리고 있는 왜냐하면 오늘도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특히 뭐 유럽 쪽에서는 이제 오늘 밤 12시쯤에 이게 이제 혈전으로 인한 이게 사고가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의 원래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워낙 와병을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어떤 혈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명운이 달린 날이네. 그럼요. 근데 뭐 지금 WH도 그렇고 유럽 식약처도 그렇고
뭐 큰 문제 없는 한 네. 그 백신은 계속 접종이 되지 않을까. 이게 백신에 의한 혈자라고 보기가 좀 힘들다고 그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그래요. 사실 뭐 지금 현재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우리가 이 백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네네. 사람들이 이게 뭐냐 되게 아시겠지만 백신이라는 것은 네. 어떤 그 소위 세균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네네. 그 비슷한 걸 미리 몸에 집어넣어줘 가지고 네. 몸에서 네네. 항체를 만들어서 네네. 그게 들어오면 싸우게 하는 걸 백신이라고 부르죠. 네네. 원래 이게 1798년에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우드 기억 그 사람에서 그냥 이름을 그때부터 백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또 백신은 암 환자는 치료제죠. 네, 그렇죠. 예방적인 그런 네. 치료제를 하고 있는데 이 백신은 뭐 그 우리가 종류가 꽤 많다고 그러죠. 첫째 백신은 그 살아있는데 좀 약화시킨 백신 네. 그런 게 있고 또 약독화. 저 보니까 라이브 어테뉴에이트라고 네. 돼 있네요. 네네. 어떤 거는 네네. 그 소위 저 독소를 좀 약하게 시킨 독소 네. 백신도 있고 또 직접 그 살아있는 백신을 좀 그 느끼는 것도 죽여서 들어간 방법도 있고 또 이번에 그 코로나에서 나왔던 그 소위 말해서 바이러스를 그 핵산을 가지고 네. 집어넣어서 한 방법도 있고 네. RNA 참 여러 가지로 백신이 그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종류가 그 백신인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시켜서 얘기하게 되면 내가 그 우연히 한 미국 의사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울먹이는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공위성을 띄운 이후로 2달 만에 이런 그 예방접종을 만든 것은 기적이라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되게 백신은 되게 10년 이상의 임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10년 이상의 임상.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코로나 맞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이 백신 개발 기간이에요. 지카 바이러스 백신은 1947년부터 아직도 만들고 있는. 그렇죠. 아직 못 만들고 있는 백신이구나. 이게 최소한도 15년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번에 그냥 얼마 수십간에 만들었죠. 수십간에 만들었죠. 와프 스피드라고. 그래서 이게 1년 정도 총합해서. 일단 그 너무 짧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거 믿을만한 건가? 불안하다. 뭐 그런 그렇지. 거거든요. 교수님 진짜 믿을만한 건가요? 사실 코로나 백신은 뭐 또 두 번째 알아서 접제 종류가 여러 가지 하나 원인 메커니즘이 네네. 하나는 그 소위 말해서 그 바이러스를 그 핵산에 집어넣어서 그 보내서 만드는 백신. 예를 들어서 메신저 RNA라고 부르는 것은 네네. 거기에다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집어넣어서 네네. 그걸 사람에게 주게 되면 네네. 우리 몸에서는 이 코로나가 들어온 줄 알고 항체를 만들죠.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메신저 RNA라 그러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네. 모더나 백신, 그다음에 파이저 백신. 이거죠. 또 하나 방법은 그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네네. 전통적인 침pan지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네네. 여기에다가 이걸 약화시켜서 거기다가 그 소위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프로테인이 있거든요. 네네. 그 단백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나 이걸 집어넣어서 네네. 사람에게 놔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맞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또 곧들어올 얀센 백신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노바박스라고 아직 어프로브가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 노바박스. 그거는 소위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해가지고 다시 그걸 집어넣어주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만든 것은 소위 그 생백신을 약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그런 백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방법들이 이제 모더나 백신 이외에는 기존에 방법이죠. 하던 백신 제조하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스트라제네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잘 아시겠습니다. 이 백신이라는 게 효과를 얘기하려면 연구가 돼야 되잖아요. 최근에 연구 시니까 처음에 연구 계획서를 내죠. 그 연구 계획서에 모든 걸 다 적고 마지막에 분석 방법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 그걸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게 파이저하고 모더나죠. 한 33,000명 정도 가지고서 제대로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기를 모더나나 파이저는 95% 정도의 소위 효과가 있다. 항체가 그렇게 생긴다 이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뭐냐면
그 백신을 연구하려면 하나는 가짜 백신을 주고 위약이라고 그러죠. 위약. 하나는 진짜 백신을 주고 그 양쪽에서 얼마나 생겼냐를 보죠. 예를 든다면 그 모더나 같은 경우는 한 9명이 백신 나중에 생기고 안 나중에 173명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빼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95%다. 예, 모더나는 95%, 파이저 95%.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명 중에 95명은 안 걸리는데 그건 아니고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그래서 위약 10,000명 가운데 가짜 약을 맞은 사람이 만약 그 100명이 생겼다. 진짜 약을 맞은 사람이 5명이 생겼다. 그러면 100 빼기 5하면 95죠. 그걸 이제 그러니까 95를 100으로 나누죠. 이쪽에. 이렇게 위약이 생겼던 거. 그게 생겼던 걸 하는 거예요. 그런 식에서 95%고 굉장히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12월 8일에 우선 그 파이저부터 그 미국 FDA에서 어프로브를 했고 그다음에 좀 지나서 일주일 지나서 모더나를 또 어프로브 했죠. 33,000명.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또 소위 아스트라제네카가 신청을 했어요. 왜냐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옥스퍼드는 어떠냐면 옥스퍼드는 그 자기들이 뭐냐면 우리는 백신 만드는 목적이 저개발국가 또 아주 가난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많이 투자를 못 하겠다. 아스트라제네카 붙으면서 우리가 돈을 좀 대기를 싫다. 그래서 한 50% 정도만 효과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1억 달러를 줘서 다시 연구해라. 그래서 지금 33,000명이 지금 연구 중이죠. 아직 상상 중인 거죠?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거는 65세 이상은 거의 샘플이 없었어요. 거의 없죠.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65세 이상 놓지 마라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33,000명 가운데 7,500명이 6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이제 그 3월 말에 나오면 아마 그걸 다시 미국 FDA 신청을 하겠죠.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영국에다 신청했죠. 영국에서는 그냥 당연히 자국난 그런 현상으로 지금까지 이제 백신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싸군요. 그러니까 5불도 안 되는 3불이에요. 3불. 모더나 백신은 37불부터 40불이고 그다음에 파이저는 20불이고 두 번 맞으려면 80불 들잖아요. 파이저는 40불 들고 요거는 한 뭐 그렇죠. 10,000원 이내로 두 번 맞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개발할 때부터 아주 좀 그런 마음으로 저개발하는 거예요. 좀 대상이다. 자기들은 뭐 이런 그런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착한 백신이네요. 그런데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제대로 연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인가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러게 제일 시끄러워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시끄러워. 근데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발표된 이제 논문을 보면 아이슬란드 논문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군하고 화이자 백신 맞은 군 두 군에서 환자가 중증으로 이행되는 거를 또 차단한 기능이 결과 다 비슷한 결과 나와가지고 84%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도 문제지만 제일 아스트라제네카가 위한 게 연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게 제일 치명적인데요. 그게 치명적.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말이 막 또 그 부작용도 얘기 나오지만은 그 모더나는 첫 번째 접종 때 1%예요. 두 번째 접종 때가 대개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17%예요. 모더나는 4주 간격이죠. 파이저는 처음에 21%예요. 이상 반응이? 그다음 두 번째 37%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네요. 그런데 물론 이제 부작용이라는 게 쓰인 게 아니고 가벼운 것부터 맞은 자리에 생기는 부작용. 우리 또 이영 교수님이 어제 맞으셨는데 아픕니다. 화이자 백신이 맞으셨나요? 근육통이 있어요. 눕는다, 아프다, 뭐 그런 거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신적인 부작용은 제일 많은 게 피곤이에요. 그리고 뭐 집중이 안 된다. 뭐 최근에 무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런 건데 대부분의 부작용은 그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연구할 때 소위 그 트랜스퍼스 횡단 척추염이 나왔어요. 두 케이스가. 그게 마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중단시킨 거예요. 연구가.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나오는 우리나라도 국민청원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 횡단성 척수염 저기 하나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아나필락시스는 사실은 저거는 모든 백신이 다 나와요. 그건 뭐 꼭 이거만 그런 건 아니고 대개 한 10만 명에 하나 정도 잡습니다. 10만 명에 한 명꼴로. 안면신경마비. 의사들이 느끼는 것하고 일반인이 받는 건 전혀 다르더라고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 아닌가, 뭐 백신 맞으면 생기는 반응들이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이제 또 뭐 딴 건 이제 최근엔 그 혈전증이 생겼다. 맞아요. 유럽에서 37명이 생긴 걸로 돼 있어요. 네네. 37명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한 2명, 3명 정도. 2명 정도. 상당히 여러 나라에서 생겼더라고요. 유럽에 37명. 노르웨이, 뭐 독일. 근데 얘기는 뭐냐면 1600만이나 맞았는데 그게 뭐가 많은 거냐. 네네. 미국에서 얘기는 가만 놔둬도 1000명 가운데 하나가 혈전증이 생긴다. 가만히 놔둬도 80세 이상은 200명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유병률이. 혈전증인데 뭐 차이가 있느냐. 교수님 심지어 우리가 그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그렇죠. 있잖아요. 비행기 오래 타도 혈전 생긴다고. 그렇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근데 일단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젊은 의사 때 기억이 나요. 우리가 그 의사들이나 이런 학자들이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몇 명 가운데 몇 명이 어떻고 뭐 어쩌고. 근데 실제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하나의 인간이거든요. 그때 내가 그때 그게 컨택이라는 잡지였는데 저 젠킨스 목사와 그 브라이언트라는 의사가 같이 디스커스를 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의사들은 이 통계적으로 질병이 많고 뭐 문제가 있고 한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된다. 근데 젠킨 목사는 아니다. 하나의 인간은 하나님께 만든 사람이 하나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한 인간이 그런 관점으로 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사실 당하는 사람 볼 땐 그 사람은 진짜 귀중한 인간 아니에요. 뭐 우리 별거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도 젊은이들 얘기할 때 그 생각을 얘기합니다. 항상 너무 통계, 의학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의 인간에 대해서 진짜 그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라. 그게 사실 그게 우리가 저 백신 회사도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 얘기하면 우리 별 문제 없다. 뭐 영국 저 스카틀랜드에서 얼마나 썼는데 문제없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인간이 귀중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 생각하면서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의미 없다만 할 얘기. 그건 그건 하지 말고 한 사람의 생명인데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부는 그냥 차질 없이 추진을 한다고 그러죠? 그냥 맞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받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뭐 들어와 있는데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추가하니까요.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파이저나 그 소위 말해서 안전성은 충분히 증명이 됐죠. 안전하죠. 이제 효과가 다르고 왜냐면 뭐 생각지도 않던 많은 게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그 많은 생겨서 최근에 가면 어떤 논문 보면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컨트로버시 뭐가 이렇게 말이 많으냐 이래가지고 나온 오히려 또 관심이 많다 보니 그렇죠. 첫 그 대량 주사가 맞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가만히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만드는 원료가 인도에서 나오나 봐요. 인도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도 얘기한 경우가 꽤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도 만들고 있죠. 저는 이제 파이자를 맞았잖아요. 네네네. 파이자를 맞고서 제가 아프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반응이 안 좋아요. 그 입 다물라 그래요. 아니 파이자 맞았으면 됐지. 뭔 말이 그렇게 많냐. 근데 그래서 파이자 맞은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들은 막 여기가 아프네, 뭐 살인지 몸살이 났네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유의한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화이자 쪽에 더 이상 반응이 더 많은 거거든요. 사실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잡으면 한뭐 32%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주위에서 맞은 사람 보면 뭐 거의 다 아프다 그러는 거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막 굉장히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런 경우는 오히려 항체를 더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더 세거든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 더 나이 든 사람들. 그렇게 또 치부하면 뭐 그럭저럭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스트라제네카 태국 총리는 접종을 연기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뉴스 헤드라인을 어떻게 이렇게 뽑았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나 봤더니 맞으신다네요. 아, 23일. 네, 23일 날 아스트라제네카를. 네.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 뭐 코로나의 제일 문제는. 근데 23일 네. 맞는 게 이제 65세가 허용이 되는 시점인가요? 그렇죠. 이미 허용됐죠. 65세가. 네. 이제 그런데 주로 뚱뚱한 사람들이 조금 많은 문제를 코로나와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백신의 부작용도 그렇고 또 걸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비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거기에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하기가 좀 쉬워서 그렇다. 미국만 하더라도 거의 70~80%가 살이 찌신 분이에요. 그 살찌는 비만과 코로나와 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망률도 높고. 뭐 하여튼 뭐든지 살찐 분들이 손해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여간 제가 오늘도 외래를 보고 왔습니다만 환자들이 엄청나게 질문을 합니다. 특히 혈전증하고 하반신 마비됐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 다 회복된 걸로 나와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요번에 요번에 그 젊은 분 20대 혈전이 때문에 이게 그 호소한 게 두통을 호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MRI 상에서 뭐 혈전 의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금방 또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청원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 이전. 오늘. 의외로 아까 인도 말씀하셨는데 백신도 백신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폴리에틸렌 글리콜에 아마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건 좀 조심해야 되겠던데요. 조심해야죠. 어떤 간에 어느 것을 맞더니 주사 맞아가지고 소위 쉽게 하면 쇼크라고 그러잖아요. 아나필락시스는 좀 어려우니까 쇼크가 있던 분은 좀 조심해야죠. 대표적인 게 페니실린 옛날에 페니실린 맞고 쇼크 사망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15분 내에 30분 갔다가 맞고 나서 기다려서 그런 증상에 거기서 에피네프린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아나필락시스로 사망한 경우는 거의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있어요? 있긴? 대개 고칠 수 있으니까 금방 회복이 되고 왜냐하면 이제 기본 맞고 30분을 집에 안 보내고 병원에서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제 보내는 거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그 시간대에 만약에 아나필락시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나필락시스 생겼다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사람도 없어요? 걸려서? 아나필락시스 발생은 안 했군요, 우리나라. 네네. 발생했었으면 아마 그게 더 기사가 컸을 것 같은데 엉뚱하게 지금 혈전이 논란이 되게 많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주사기의 어떤 고무 제품 뭐 이런 거에도 좀 문제가 있는 수도 있고 주사기에 들어간 윤활유가 또 아나필락시스 일으킬 수는 있다고 그래서 이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사이언스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는 건가. 저게 안 들어간다고 많더라고요. 의외로. 소위 말해서 활성시키는 게 고정시키는 맞고 고정시키는 거. 두 가지가 다. 많이 쓰는 부재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는데 이게 접종 부위 이상 반응과 관계네요. 그 질문도 많이 나와요. 이거 교수님 병원 언제 어떤 때 가야 되냐? 그냥 집에서 참아도 되냐? 그 만약 대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해열 진통제 먹으면 되죠. 근데 한때는 또 해열 진통제 가운데 엔세이드라고 부르는 브루펜이나 무슨 머트린 그런 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좀 괜찮은 거로 먹어도 괜찮고 맛도 괜찮은 거로 브루펜이요? 다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았죠. 안 되는 것처럼 지금 괜찮고 타이레놀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먹게 되면 좀 열나고 그 근육통 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너무 열이 심하게 나고 그러면 저게 혹시 예방접종 맞기 전에 내가 코로나 걸린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또 해줄 수 있죠. 무증상으로 있다가 그런 분들 꽤 명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38도 이상까지는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열이. 나와도 별 문제가 없으면 되게 타이레놀 가지고서 그 해열 진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예방적으로 미리
약을 복용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네네. 열이 나면 열이 나면 경우에 그때 하는 게 더 확실하죠. 네네. 그래도 주사 맞으니까 다 나눠주던데 그래요. 나갈 때. 이 선생님 그 오늘 얼굴이 굉장히 유난히 이렇게 밝습니다. 네. 백신 맞은 아니 요새 나봐. 나는 요새 우리 미국에 있는 저 우리 친구들 그 지금 의사들 그 아주 가끔 연락이 야 뭐하냐 그래 뭐하면 이들은 뭐 여행 다녀요. 플로리다 가고 뭐 둘이 다 맞고 거기 미국에서는 딱 두 가지 했잖아요. 모더나하고 파이저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용 안 하고 존슨앤존슨 어플베이트 아직 시작이 좀 들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벌써 뭐 둘이 다 맞고 뭐 여행 다니고 너희 뭐하냐 그러는데 분위기 완전히 다르군요. 네, 종류가 달라면서 뭐 아주 저 나한테 그 미국에서 유학 가서 공부할 때 계속 여기 뭘 하고 한국 가서 뭐 고생하냐 농담하고 가정의학과를 그럴 정도로 참고로 우리 교수님 아직까지 우리 박사님은 아주 백신을 못 맞으셨죠? 못 맞았죠. 아이고. 왜냐하면 그 첫째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는 65세 이상은 안 되니까 나는 뭐 65세 정도 됐으니까 둘째는 그다음에 둘째는 그 직접 환자를 저 치료하는 병원만 그건 파이저로 대접하잖아요. 파이저. 그래서 이 파이저. 그다음에 이번에 65세는 기다리고 있는데 65세 이상은 4월달부터 이제 맞는데 그다음에 75세 이상은 파이저를 맞게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나이 먹어요. 75세가 넘어가지고 파이저를 지금 맞아야 돼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놓는데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파이저가 좀 그 의사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은 게 3주 간격이네요. 맞고 3주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또 8주부터 12주 얘기를 해요. 12주 가면 또 효과가 좋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의사가 환자를 부르면 빨리 맞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파이저가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존슨앤존슨은 왜 한 번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 한 번만 하는 한 번 맞는 주사가 있고 왜 두 번 맞아야 되는지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연구가 두 번 맞는 것도 연구하고 있어요. 존슨앤존슨을. 근데 한 번 맞아도 84%가 예방이 되니까. 그리고 그 뭐 저 굉장히 좋은 백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10불이에요. 10불. 싸네요. 싸요. 한 번 맞고. 그래서 우리도 좀 빨리 그게 들어왔으면 한 번 맞고 끝나면 좋겠어요. 러시아 스푸트니크 5가 굉장히 의외로 효과가 좋은 걸로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러시아 스푸트니크 가지고 얘기를 하죠. 길드 백신 중에 하나 데네이트라는 건데 그걸 갖다 아직까지 저도 란셋에 난 그 전화를 봤어요. 근데 읽다가 적절한 얘기로 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논문을 뷰티풀하게 나왔는데 아티클이 뭐. 근데 우리 같은 소위 말해서 저 입장에서는 참 미안한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논문을 쓰는지를 모르겠다. 자료는 어떻게 만들고 백신 어떻게 만들고 과정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모았고 그런 걸 자세한 기술이 안 돼 있군요. 조금 믿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스푸트니크는 호주 소련의 위성국가 중심으로 옛날에 그쪽에서 많이 맞죠. 옛날 뭐 한가리라든지 USSR 그때 같이 있던 나라들. 연대한 국가사.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부작용이 적다고 돼 있는데 아무래도 면역 반응 때문일까요? 그렇게 봐야죠. 그 활성화되는 면역 반응이 젊은 사람은 잘 일어나고 늙은이는 좀 그걸 늦게 일어나고 나가면서 그래서 부작용이 좀 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 효과가 나이 든 분들한테 좀 약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돼. 그렇게 봐야죠. 거꾸로 얘기하면 일부 병원에서는 그 일부 의료진은 파이자 맞고 일부 의료진은 아스트라 맞고 그런 병원이 꽤 있어요. 그래 우리 병원도 그래요. 지금도 저 아산 천안 재단이랑 천배도 된 병원. 우리는 직접 코로나 환자를 다룬 병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로 맞죠. 그리고 이제 또 65세 미만들 보니까 전부 다 그걸 많이 맞고 있죠. 그리고 리타이어한 교수 가운데 그 75세가 안 되는 분도 아스트라제네카 맞죠. 다음 주 목급에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20대, 40대는 거의 다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 분당재생병원 관련외과 발표입니다. 네. 60대 접촉자는 무려 한 30%가 부작용이 전혀 없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죠. 자, 그래서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좀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이제 제 딸은 또 40대니까. 네. 맞았거든요. 네. 더 아파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네네. 이게 있는데. 이게 나도 그걸 보고 좀 그랬어요. 네. 왜 그럴까? 네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하여튼 본인이 그렇다니까. 네. 아니 근데 아픈데 또 딴 데 뭐 신경 쓰일까요? 동문일까요? 서울대 출신 의사인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꼭 이게 꼭 이게 좀 몸을 좀 편안하게 해야지 뭐 또 학교 탓인가? 그러니까요. 네? 희한하네요. 저 우리가 저런 거 얘기하기 참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근데 일단은 저 본인이 그렇다니까. 네. 그런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문무사를 오한 나은 다음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또 의사니까. 그렇죠. 네, 뭔가 전혀 근데 예를 들어서 고열, 몸살, 우한, 구토, 설사 이런 정도의 상황이 생기면 그건 당연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부작용이 코로나 걸릴 때 증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백신 맞는 주사는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전신의 증상은 코로나 걸리면 생기는 증상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참. 그 맞으면 얼마 있다 또 맞아야 돼요? 그게 지금 사실 아직까지 컨트롤셔랍니다. 이게 중화항체 지속력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중화항체 지속력보다는 일단 뭔가 항체가 생겼고 그 항체가 평생 우리가 뭐 면역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는 백신인지 이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중화항체 왜냐면 맞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스타트한 게 12월 8일부터 미국에서 시작해 1억 전.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좀 두고 봐야 되게 뭐 3개월이다, 6개월이다, 1년이다 얘기 많죠. 근데 이거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스터디가 되겠죠. 맞고 나가니까 저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화항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대강 현재 그냥 이것저것 모이는 알려지는 한 최소한 1년은 가지 않느냐. 이렇게 가요. 근데 그러면 3년도 된다. 1년에 한 번씩 재접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 항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종의 독감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보거든요. 또 독감 바이러스 일종이기 때문에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변종 바이러스에 또 대항하는 또 백신이 또 만들어질 거고 하다 보면 정말 매년 접종을 해야 되는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 백신처럼. 존슨앤존슨은 변형에 한 62% 정도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파이저 모더나도 한 40몇 %.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아주 약한 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노바백스는 아직까지 어프로브가 안 됐죠. 영국에서만 연구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상해요. 사실 좀 미안한 말씀인데 이게 뭐 미국 친미주의자는 아닌데 이상하게 그 미국의 아티클, 미국의 그걸 자꾸 중심으로 기준을 삼게 돼요. 아주 노력을 하는데 안 그러려고. 근데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대한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어프로브 안 됐으면 괜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노바 백신 같은 경우는 일종의 단백질을 집어넣는 거고. 그렇죠. 스파이크 프로테인. 그러니까 RNA를 집어넣는 거하고 DNA 집어넣는 이런 건 좀 위험하다고 좀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가 맞아본 어떤 사람은 맞은 거죠. 유전자 변형이 오니까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또 어떤 사람 뭐 백혈병이 나중에 생기는 게 아니냐. 별 얘기 다 하는 사람 많죠. 근데 오래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은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워낙 대규모로 맞으니까 이걸 다 항체가 생기는지 검사를 대개 첫 번째 샷하고 일주일 지나면은 좋다 그러죠. 그런 경우는 뭐냐면 좀 맞으면은 일주일쯤 지나면 나는 안 걸리고 남에겐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51% 내지 62%의 효과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맞으면 이제 95%. 두 번째 하고 2주 지나면 이제 완전하다.
프리하다. 이렇게 그 얘기라는 게 현재 경향입니다. 예. 네. 근데 완전 프리는 안 된다고 나라에서 그러는데요. 마스크 써야 된다고 맞아도. 세계 다 그렇죠. 예. 근데 맞은 사람끼리는 괜찮습니다. 예. 맞은 사람끼리는 그게 저 얼마 전에 미국의 대립 CNN을 봤는데 막 부둥켜 안고 우는 걸 참 감격적으로 봤어요. 네. 손녀딸 또 손자와 할머니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못 만났었잖아요. 네. 백신 맞으니까 막 껴안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는 맞은 사람끼리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연인끼리 괜찮습니까? 괜찮을 수 있죠. 맞은 사람끼리는 괜찮아요. 근데 맞지 않은 사람 때는 조심하셔야 되니까 일단 맞았어도 아직 다 맞지 않았으니까 마스크 쓰고 그 거리 유지해 주는 게 그게 기본적인 교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백신 때문에 그 커플의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 최근에 제일 부러운 게 백신 맞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오늘 그 교수가 영상 통화하잖아요. 그럼 친구들 그 영상으로 다 야 봐라 이거 보이지도 않아. 그럼 이거 맞았어 2개. 오늘 또 미국의 친구들 많죠. 저 모더나하고 또 파이저 맞았다고. 야 이거 뭐 저 80불이야 아주. 한국은 어떻게 되냐 뭐 그래요. 하고 더 비싼 거 맞는다. 참 하여튼간에 참 재밌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또 여기 사는 미국 교포들 그럼 돈 나오더라고요. 또 1,몇백 불씩. 그럼요. 맞은 사람은 1,400불 그냥 줘요. 1,400불씩. 그 바이든이 신청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저 1,400불씩 주잖아요. 전 사람에게 다 줘요. 우리처럼 구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야 역시 참. 달러가 좋긴 좋구나. 대단한 지금 미국이 제일 많이 맞았죠 예방접종을. 제일 많이 훨씬 돌파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왔는데요. 5월 달까지 끝내 5월 말이면 미국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더 빠르지만 물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700만 명. 누적 접종 현황이 이제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근데 2번까지 맞은 사람이 지금 한 12, 3%예요. 그래서 1억 명이 넘으니까. 의외로 인도가 또 많이 맞았고. 근데 무슨 걸 맞았냐가 인도가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뭘 맞았시오 이렇게. 이게 이제 단연 이제 100명당 100조 현황은 이스라엘이 제일 많죠. 제일 많네요. 거의 뭐 90% 이상으로 맞았다. 그래서 곧 선언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마스크 쓰지 말고 다니라. 벌써 50%가 넘었더라고요. 그럼요. 이 보면 50.4%. 원래 우리가 의과대학 어릴 시절에 요새는 최신 의사들은 몰라요. 우리 때는 전염병 관리라는 걸 배웠어요. 따로 과목으로. 그리고 이제 역학. 근데 역학을 지금처럼 뭐 암의 역학 이런 게 아니고 전염병에 대한 역학을 우리는 배웠다고요. 실제 코로나 생기지 뭐 장티구 생기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 전염병에 대해서는 우리 세대의 의사들은 좀 자신 있어요. 하도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디프테리아 뭐 이런 거 잘 요새 환자를 본 적이 홍역도 요새 친구들은 몰라요. 내가 가끔 이 농담에 텔레비에 나와서 뭐 얘기하는 의사들은 사실은 전혀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 소위 말해서 뭐 전염병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뭐 역학했다, 뭐 했다 나오는데 실제로 말이지. 그래요. 그래서 장티푸드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전염병 얘기하면 호스트 에이전트를 그 숙주와 세균의 싸움. 중간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중간에 있는 게 있다. 그게 환경이다. 그 환경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싸움에 이기는 방법은 그 숙주가 건강해지든지 그건 백신만 아니면 이게 약해지든지 아니면 중간에 가운데가 잘해서 기울게 한다든지 뭐 병원 숫자도 많고 뭐도 많고 행정적인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소위 herd immunity 그 뭐냐면 집단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어떤 지역에 10,000명이 산다. 다 맞을 필요 없다. 60%만 맞으면 나머지 덕 봐서 그냥 안 걸린다. 그게 소위 말해서 집단 면역이거든요. 그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예방 접종도. 그러니까 이제 빨리 그 집단 면역이 생겨야 되는데. 예, 그래야 60% 가야죠. 예. 근데 이제 간혹 오해를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목표는 70%더라고요. 네네. 예, 11월까지 달성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70%가 백신 맞은 사람이 70%가 아니잖아요. 항체가 생긴 사람이 70%가 돼야 되는 거죠. 일단 두 번 접종한 사람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접종 끝낸 사람이 70%라 그렇게 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전파는 안 된다. 전파는 안 되죠. 여기 그림 보면은 이렇게 그 70% 딱 하나하나 같이 항체 검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예방 접종이 나오면서 또 하나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키트를 진단 키트 있잖아요. 그 5분 만에 되는 게 있었잖아요. 아, 네네. 또 침으로 되는 게 있고. 근데 미국에서 그걸 30불에 팔았어요. 네네. 그냥 저 마트에 가서 사면 돼요. 그럼 자기가 집에서 자기 검사하고 어디 파티에 가면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내 몸에 항체가 생겼는지. 그렇지. 그걸 검사하는 거예요. 아니, 그 검사하고 병이 들어왔는지. 근데 그 정확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처음에 낮았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모임에 동창회 간다. 무슨 얘기 그러면 검사해서 자기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해보고. 진단. 괜찮으면 가 만나고. 그런 게 또 굉장히 지금도 아마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초창기에 신속 항원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막 들어갔다가 결국은 반대. 지금 이제 백신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한 30불로 파는데 꽤 높아요. 꽤 높구나. 그래서 아마 우리도 그런 게 빨리 좀 들어와서 백신 좀 늦어지면 미리 좀 검사해서 내가 걸릴 뭐 자기 침으로 검사하는 거니까. 간단하네요. 그게 이렇게 검사하는 거니까 그런 게 좀 있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모임 가기 전에 한번 체크해보고 야 괜찮은 사람끼리 모여 이렇게 되면 좀 낫죠. 애들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요. 네. 그래 18세 미만에 대해서 연구가 안 됐으니까요. 거의 모든 게.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맞겠죠. 임상을 또 하는 걸로 제가 임상하고 있죠. 임산부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18세 미만 이게 연구가 되니까. 우리가 뭐 의사지만 항상 연구 결과 가지고 하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제 우리가 맞게 돼 있는데 아마 16세까지는 그런 대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18세 이상이 됐지만 16세 연구가 돼야 되겠죠. 조금 더 데이터가 쌓인 다음에. 근데 하나 문제는 어린애들은 증상이 별로 나오지가 않죠. 잘 걸리지도 않고 아직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그 변종 이거는 어린아이들을 집중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좀 강하고. 그래서 이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이상하게 어린아이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변종 바이러스는. 어린애들 빨리 스타트해서 데이터를 모아야죠. 자, 그래서 모더나가 제일 많이 맞았더라고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모더나는 그렇게 보관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보통 마이너스 20도 하지만 그냥 그 냉장고에서 며칠 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면 파이저는 큰 인스티튜트에서만 놔요.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 모더나는 그냥 뭐 약국 그거 먹고 전부 다 마음대로 갖다 놔요. 쉽게 놓을 수 있으니까 모더나를 많이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런 장점이 모더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특별히 아주 낮은 데서 보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가 제일 많이 맞는 겁니다. 빅5에 시노백이 꼈어요. 시노백이죠. 저거 많이 중국산이죠. 그 중국 건데 저거 뭐 저 아랍에미리트도 맞고 뭐 또 여러 군데서 시노백 갖다 맞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왔죠. 근데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그 모르겠어요. 그 저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저런 걸 아티클 읽고 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뭐 스푸트니크 뭐 우선 제껴놓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문제예요. 좀 약간 편견일 수도 있어요. 편견일 수 있어요. 하여간 백신 이후에 좀 친환 발생률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굵어진 건 그건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보면 여전히 누적 환자 수는 늘고 있지만 좀 꺾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특히 그 중환이 많이 꺾였죠. 중환이 많았기 때문에 사망자가 덜하고 병원이 좀 살아나죠. 좀 여유가 생기죠. 다른 환자들 볼 수 있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바로 그런 게 동안 정말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30% 정도가 국민이 접종하면 굉장히
발생률, 사망률이 아주 줄어든다는 거예요. 미국이 벌써 보니까 25만 명, 30만 명씩 발생하다가 네. 7만, 8만 명이 발생한다. 와, 엄청 그러면. 네. 그게 어디예요? 7, 8만 명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죠. 우리나라에 비하면 정말. 우리나라 이제 9만 명이에요. 사망자는 얼마 안 되죠, 우리나라에. 네, 사망자는 얼마 안 됩니다. 1,000명 좀. 참. 어찌됐건 뭐 미국도 7만 명, 8만 명 됐다고 좋아하니까. 예. 미국은 근데 금년 안으로 다 전 국민에 5월 말까지 끝나는 걸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하루에 최소한 200만 명 놓잖아요. 큰 스타디움 빌려가지고 그래서 놓고 하니까 한 200만 명 정도 하는 거니까. 뭐 다저스 스타디움 뭐 이런 데서. 그럼요. 그냥 막.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또 뭐 그런 데서 모더나 놓고, 네. 그다음에 인스티튜트에서는 파이저 놓고, 뭐 존슨앤존슨도 오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5월 말까지 끝난 거로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그 Thanksgiving 때는 아주 즐겁게 뭐 하겠다. 예. 아주 매력적인 말이네요. 예. 우리도 좀 저희도 추석 때까지 좀 빨리 10월달까지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 우리가 하루에 한 그 4만 명 맞았죠? 지금 한 10만 명, 하루에 한 10만 명 됩니까? 100명당 1.5%. 지금 한 70만 명 정도. 하루에. 하루에요. 하루에만 명. 미국에 하루에 200만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 맞는 게 아마 4만 명으로 내가 알았는데 전에 우리나라가. 네네. 그러니까 빨리 늘려서 이게 한 40만 명씩 하루에 맞아야. 하루에 40만 명씩. 예. 그러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명이라고 하면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잖아요. 빨리 맞춰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진짜 2, 3년 걸려요. 이런 스피드로. 그러면 안 되죠. 빨리 그냥 접종을 해서 여러 개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좀 밑에서 돌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50.4%인데 한국은 이제 시작했지만 아직은 1.2%니까 우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양을 늘려야 돼요.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바레인이 왜 이렇게 높으며 바레인 좀 뭐 여러 군데 중국제 맞았어요. 중고도 맞고 뭐 모더나 저 지금 저 정부는 다 그냥 어프로브해요. 칠레도 높고 높을 거. 칠레는 저 중국 거니까. 남미는 아무래도 중국이 많은 것 같죠. 싸니까. 싸고 주니까요. 중국은 자기네 거 맞나요? 그런 얘기 못 들어요. 여러 가지 자기네 거 맞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르겠어요. 안 맞는 거, 자기네 거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간 왠지 그 중국 거하고 스푸트nik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또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 백신 접종 확인증 같은 거 혹시 나옵니까? 이거 나오는데 지금 사실 제일 세계적으로 얘기되는 게 백신 여권이죠. 이뮤니티 패스포트. 그걸 만들자. 백신 여권을 만들어서 이제 어느 나라든 여행을 할 수 있게 하자. 맞은 사람. 여권을 내야. 얘기가 유럽에서 먼저 나온 거. 그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가짜로 또 만들 사람 있지 않느냐. 백신 접종 여권 말인데 아마도 백신 접종 여권이 나올 겁니다. 나와서 이제 그 여행을 편하게 다니는 사람들 그걸 딱 있으면 비워주고. 그러면 좀 더 많이 맞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격리 안 되나요? 다른 나라 입국하고도 격리 안 될 수 있죠. 안 되죠. 우리나라도 아직 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백신 맞은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격리를 안 시킬 건지는 나라에.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백신 맞은 사람은 그 통과시키는 게 원칙이 아닐까 싶어요. 뭐 화이자 맞은 사람,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이 또 종류가 또 달라. 그 얘기 많이 해요. 나라에서 이건 안 됩니다. 이런 거 아니냐. 이거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 많이 맞은 사람. 전 그러면 안 될 텐데. 또 기분이 좀 아스트라제네카 많이 맞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생각해봐. 이럴 좀 걱정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니까 그래도 좀 참고 중국이 우습잖아요. 중국은 신호백 나오면 그것 좀 얘기가 중국 뭐라 하냐면 저희 나라 거만 이 사람 무조건 통과시킨다. 중국에서 그랬잖아요. 저희 나라 백신하면서 무조건 중국에 통과시킨다.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것도 이상해요. 이것 좀 답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대죠.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걱정들 많이 해요. 고혈압, 당뇨병 별 문제 없어요. 우리가 저희 말해서 코자 같은
그 약들, 네. 뭐 혈압약이 네. 고혈압과 이 코로나와 좀 관계가 된다 그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더 많이 생기느니 뭐니 그걸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뭐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로 의외로 때문에 메톨빈 물어보는 사람이 많던데요. 예. 괜찮죠? 메톨빈 먹어도 뭐 괜찮죠. 네. 뭐 약 먹는 거 전혀 예. 괜찮은데 한 번 때는 그 소위 말해서 혈전용해제 네. 그건 조금 조심하는 말이 한때는 있었어요. 네. 주사 맞으면서 조심하는 건 혈전용해제를 먹고 계신 분은 얘기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디클로페낙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요새 쏙 들어갔어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저 무슨 기저병이 있다고 그래서 네. 그 약을 중단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네. 중단하면 더 그것 때문에 그것 위험할 때문에 것 문제가 같아요. 예. 근데 괜히 혈전 때문에 또 네. 혈전 생기는 것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오히려 먹는 사람도 있고. 그걸 조심해야죠. 네. 그랬더니 혈전 용해제는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원래 그렇게 돼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플레이틀렛 그리크는 정말 아랍식스가 나오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의외로 이게 복종이더라고요. 예. 이제 아나필락시스는 이제 선생님 뭐 초반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대개 30분 이내에 거기서 네. 그냥 의사들이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올 것 같다 하면 이제 증상이 혹 어떤가요? 이제 숨이 가쁘고 뭐 숨 가쁘고 예. 맥박 바르고 숨 답답하고 뭐 식은땀 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쇼크와 같은 그 혈압도 뚝 떨어질 수 있고 이런 게 나오게 되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봐서 의사가 저 에피네프린 주사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별 문제 없죠. 고령자한테 뭐 괜찮죠. 이건 파이저 맞는 사람이죠. 미연구소처럼. 네. 근데 고령자들 제가 이제 파킨슨이 완전 고령자들을 많이 보니까 엄청 걱정들 하세요. 이거 나이가 많은데 맞아도 되냐. 아마 맞으셔야 될 겁니다. 예. 적어도 저 연구가 된 것들은 네. 맞으셔도 되죠. 그래서 이제 연구가 안 된 것들은 조금 연구 결과를 기다려 보고.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저 75세 이상은 아스트라를 좀 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하는 아스트라로 하고 10 이상은 파이저로 하기 때문에 75세 이상은 파이저. 파이저. 좀 별로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맞는 부위도 저 부위 맞았습니까? 삼각근 쪽이라던데. 그럴 때 데일터 여기 봐요. 아니 뼈 쪽으로 맞고 나서 한 몇 시간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근데 여기 어깨에서부터 5cm 밑에 놓으라는 거예요. 정확한 부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삼각근이라잖아요. 좀 나오고 그 밑에가 삼두근. 나도 착각했어요. 삼두근하고 삼각근하고 처음에. 삼두근 여기고 사근 여기인데 이게 삼각근. 거기다가 그 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가끔 이제 주사 맞을 때 출혈성 경향이 있는 사람이나 혈액을 좀 하는 사람은 가늘 니들로 놓으라 그래요. 가능하면 가늘 니들로. 또 한 가지 있죠. 절대로 문지르지 마라라고 하죠. 그냥 지그시 눌러라고. 부비면 안 되죠. 눌러서 가능하면 2, 3분 눌러뒀다. 그게 낫죠. 목욕은 어떻게 됩니까? 샤워 뭐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붙이고 목하면 되죠. 백신 맞고 목욕해도 큰 사고는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오늘 벌써 1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박사님 모시고 그 백신 얘기를 워낙 구수하게 재미있게 어려운 얘기를 잘 풀어주셔가지고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저희 의학이라는 게 연구된 증거주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파이저, 존슨앤존슨 이거는 위험성은 없다. 안전하다. 효과는 차이가 있다. 또 부작용은 차이가 있다. 그런 거고 또 어떤 거는 값이 굉장히 싸다. 그리고 또 마음대로 옮겨다니면서 주사 놓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건 또 일정한 곳에 꼭 그 시설이 있어야 된다. 좀 가격이 비싸다. 그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좀 의사들이 생각 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 백신 접종은 이게 하나의 그 의학의 산물이 돼야죠. 그렇게 앞으로 하면은 별 문제 없지 않을까. 마지막 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혈전은 그 저는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그 유럽에서 네네. 그 일단 홀드를 하고 곧 나오죠 레포트가. 네네. 근데 대부분이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가량이 있어도 1000명에 하나 생기고 네네. 나이 들면 200명이 생기냐 똑같지 않느냐. 유병률이 별 차이가 네, 별거 없으니까 맞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본인의 선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 맞으면 제일 후순위로 밀린다고 해도 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고 안 맞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 또 강요할 수는 없죠. 남을 위해서도 맞는 의미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집단 면역을 위해서 백신은 그 자기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서 꼭 맞아야 돼요. 우리 이웃 가족을 위해서 꼭 맞아야 되겠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당연히 맞아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종류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시고. 뭐 줘야 맞죠. 종류 상업체 좀 맞으면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입 다물겠습니다. 좀 파이자 개축. 추석 때는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때까요. 그때까지. 최소한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좀, 우리 좀 마스크 벗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넉넉잡고 구정. 그렇죠. 구정 때는 고향에 갈 수 있을까? 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예,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네.